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8682님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해대동 안개꽃 농장입니다. 라면서 안개꽃 사진과 함께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안개꽃 따면서 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꽃농가가 너무 힘드네요. 농업 면세 가격 인상에 꽃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고요. 그래도 시선집중 들으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개꽃 구경 한번 하세요. 라면서 안개꽃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비닐하우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또 거기도 기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기름값도 좀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참 먹고 살기 팍팍한데 어떡합니까? 이겨내야죠. 이렇게 이겨내시 바라고. 안개꽃 참 좋은데 거기다가 장미 한 송이 딱 꽂아가지고. 오, 제이비 꽃 좀 사보셨나 봐요. 자, 넘어가죠. 다음. 네, 레인마커님이 제가 아침밥 먹으면서 시선 집중을 듣는데요. 요즘에는 뉴스가 소화불량의 주 원인입니다. 이럴 때 왜 제가 죄송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도 축구 때문에 오늘은 좀 속이 뻥 뚫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팀이 이변의 주인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꺾었고요. 어제는 일본이 독일을 2대1로 이겼는데 이제 우리 차례인가요? 당근이죠.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일본, 사우디보다 우리가 한 수위 아닌가? 그렇다고 봅니다. 파이팅! 네. AS10 가시죠? 네, 어제 이 시간에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당직과 관련해서 이재명계 대부로 꼽히는 분이죠. 정성호 의원이 당원 발동 전에 김용 부원장의 경우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한 거를 두고 JB가 이거는 예상보다 예고에 가깝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밝히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표는 수리가 됐고 정진상 실장의 경우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구속 적부심을 받고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구속 적부심 결과는 오늘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한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0시 3분쯤 석방이 됐고요. 앞서 풀려난 유동규, 남욱에 이어서 폭로를 이어갈지 관심인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어제 오후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불러서 이재명 대표 자택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억대 현금에 대해 물은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당직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본격화된 상황. 이재명 대표의 사면 초과 계속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새로 나온 게 억대의 현금 흐름이 잡혔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예금 거래 내역서와 통장 사진 여기 있었는데 이걸 보면 현금 1억 5천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고 입금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여기에는 사실은 두 개의 포인트가 다 있는 거죠. 왜 그 엄청난 돈을 집에 그러면 보관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현금을.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래라고 한다면 보통 계좌이체라거나 이러면서 되는 거지. 현금을 집에 2만 원 돈을 보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고. 또 정반대로. 아니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속칭 구린 돈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명의로 통장에 입금한다? 나중에 그럼 다 잡히는데. 추적이 다 되는데. 네. 이렇게 엉성하게 그러면 돈 처리를 하느냐? 이것도 그러니까 또 다른 포인트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이거는 그래서 예단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아무튼 이 돈의 출처를 이제 검찰이 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통상적이지는 않다. 이 점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조응천 의원과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뉴스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여야가 12구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 합의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네, 이게 국정조사 실시 합의안의 그 대강이고요. 이것 말고 합의한 게 또 있습니다. 양당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부 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안을 처리한다. 이것도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짚어야 할 점은요? 조사기간인데요. 합의 내용을 보면 예산안 처리 후 45일간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부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안 처리 뒤는 뭐냐면 본조사에 이제 그때부터 들어간다라는 거고 사전 준비 기간부터 해서 그 총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기산 시점은 오늘부터다. 이렇게 지금 합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오늘부터 예산안 처리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실상 이제 본조사 기간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국정조사 특위가 실제로 가동되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 실질적 활동 기간이 딱 연말 연시하고 딱 걸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시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정조사의 내실은 결국 예산안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국정조사 사전 준비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 이런 거겠죠. 이것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게 역 측면을 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 예산안 심의의 내실 문제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게 직결된다는 겁니다. 국정조사의 내실이 예산안 처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여서 만약에 대치하게 되고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사흘이 되든 만약에 늦춰진다고 된다면 그만큼 국정조사 실시 기간은 줄어들게 된다.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장에 대해서 일단 어제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야당의 예산안 심의를 옥죄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반대로 눈여겨봐야 할 점도 있는데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지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합니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 이건 어떻게든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찬성을 하고요. 공공기관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철학과 맞는 사람이 맡는 게 좋다는 점에서도 저는 찬성한다. 부디 이번에는 좀 꼭 좀 처리해라. 다만 여기서 공공기관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야가 뭐 추천해서 하는 어떤 이런 합의제 기구나 이런 것들은 배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집행기관으로서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이런 것으로 좀 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단서는 붙이겠습니다만 항상 임기 문제 두고 이렇게 그 정권 교체기마다 이렇게 잡음 나오고 오래 가고 뭐 수사 가고 소송 가는 거 이제는 좀 그 악순환의 고리는 좀 끊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데이지 님이 45일 동안 부지런히 해야겠어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지금 JB가 언급하시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야당이 다수 의석이잖아요. 야당한테는 이게 좀 무기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아닌가요? 근데 다수 의석이면 예를 들어서 뭐 굳이 합의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됐다. 지금도.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정조사 자체가 갖는 탄력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세부적인 합의 사항도 아직도 맞춰가야 될 것들이 좀 있던데 과연 잘 될지 또 조응천 의원이 특위위원이기도 하고요. 3부에는 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거기서 여야 입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인도네시아의 언론이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14일 발리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픽업 차량으로 벤츠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 이를 받아서 이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을 하고 나서자 대통령실이 어제 해명에 나섰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공식 의전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을 제공하면서 경호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국 등 일부 국가의 방탄 차량을 추가로 제공을 했고 다른 주요국 정상들도 공식 의전 차량과 방탄 차량을 혼용해서 탑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원욱 의원의 비판 내용의 핵심은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 예를 들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브랜드 차를 탔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자국 브랜드를 타지 않았냐 요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실 해명이 되는 겁니까?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한번 전제를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관련 논란이 일 때마다 국익을 대단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국익을 평가의 최우선 잣대로 놓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 국익을 뛰어넘는 부득이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가 이걸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틀에 입각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의전 차량인 현대차의 제네시스 G80 이걸 타는 건 국익에 부합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현대차가 만든 차량이고 그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이 전파되면 될수록 홍보 효과를 발휘하고 그 홍보 효과는 경제적 이윤으로 국내에 환원이 될 테니까 ABC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하는 포인트는 이런 국익을 뒤로하고 벤츠를 타야만 했던 그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 문제는 경호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호와 관련해서라면 더 추가 해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경호만을 앞세우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고 거꾸로 G80을 본의 아니게 깎아내리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좀 어떤 뭐냐면 딜레마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원호 의원은 이 점을 강조를 했죠. 조금 전에 더마코도 그러니까 전해주셨는데 대통령실이 해명한 대로 다른 주요국 정상들도 G80이 아닌 방탄 차량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그 차량이 시진핑은 자기 나라 홍치, 바이든은 캐딜락 비스트 다 자기 나라 차량이었다는 것. 특히 그 차량 이용 구간이 홍보 효과가 가장 높은 공항에서 숙소로의 이동 구간이었다라는 것. 즉 국익과 배치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부합했다는 것.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 구간에서 벤츠를 이용했다라는 것.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철님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시네요. 토토로님은 그래도 G80 타셨어야죠. 국익에 해를 주셨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이선호님은 별걸 다 트집 잡으시네요. 그럼 아이폰 쓰면 국익 핵친 겁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시보런 사이비 초딩님. 뭐 어려워요 그렇게? 도이치모터스 생각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언급했던 대통령실 경호 로봇 개 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데 이거는 뭐 추가 설명 필요 없이 말끔히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로봇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부터 경호처에서 검토해오던 사업이었다. 그다음에 시험 검증단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지금 성능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요지거든요. 네, 뭐 성능 평가도 다 했다. 그러니까 왜 그 경호에 로봇개를 투입했느냐가 논점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왜 이 업체여야 했느냐. 바로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 업체가 바로 이 로봇개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미국의 업체의 어떤 국내 총판과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그 계약 시점도 5월이더라. 그러면 이 업체가 이 그 로봇계의 어떤 그 계약을 맺을 정도로 특화된 전문 영역이 있었느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핵심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요것들이 뭐 검증이 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 내용은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건 없는 것 같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이 MBC 출입기자의 징계를 기자단에 요청했지만 기자단이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난감해졌죠.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엊그제 이런 말을 했어요.
도어 스태핑은 지속할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는 소통법이다.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많은 분들의 제언을 가슴에 새기며 들었다. 가치 있는 소통 방식이라고 판단해 준다면 정착되고 관행화될 수 있도록 언론인들이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협조해 줄 왜냐하면 것이라. 그러니까 그 기자단에서 징계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주장이겠죠. 네. 근데 어제는 역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 이게 같은 고위 관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현재 분위기에서 도어 스태핑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SNS 계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로 상심이 매우 큰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헷갈리네요. 앞에 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치가 있는 소통법이다. 관행화할 수 있도록 언론인들이 협조해 줄 걸 기대한다고 했고, 다른 고위 관계자인지 같은 고위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현재로선. 왜냐하면 언론인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거죠. 아, 그러면 MBC 기자에 대해서는 네. 이 상태로 그냥 가고,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진행이 안 되니까 SNS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찌 되는 걸까? 이걸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기자단이 태세를 전환해서 MBC 기자 징계를 결의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점을 좀 확인을 하는데 결국 키는 기자단이 쥐고 있는데 기자단 입장에서 한번 보죠. 도어 스태핑 대신에 SNS를 통해서 소통을 확대한다면 기자장 입장에서 뭐가 다를까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다를 것도 없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SNS가 갖고 있는 것은 쌍방 소통보다는 일방성이잖아요. 근데 도어 스태핑은 쌍방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지만 기자들이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SNS하고 다른 특화된 부분이 있긴 하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질문에 대해서 선택적 답변을 해왔다는 점 하나. 두 번째, 기자들에게 사실상 추가 질문의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둘. 이렇게 놓고 본다면 도어 스태핑도 온전한 쌍방향 소통이었다고 보기가 힘들다.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거의 일방향 아니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SNS나 도어 스태핑이나 뭐가 다른 걸까요? SNS 쌍방향이 되려면 댓글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댓글을 대통령이 직접 다나요? 그건 또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대로 출근길 문답은 좀 계속 중단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으로서는. MBC 기자 문제도 징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은 더 밀어붙일 수 없고. 그러면 도어 스태핑도 이 상태로 그대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고위 관계자가 SNS를 언급을 한 거 아니냐 맥락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반드시님은 고위 관계자 제발 구체적으로 좀 밝히세요. 그러니 말에 책임 안 지시는 거 아닙니까? 실명으로 합시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